안녕하세요.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.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.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. 아주 일부 컷들, 이런 컷들을 제외하고는 이 이미지가 이제 차가운 색감을 잘 안 보여줘요.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주인공이 굉장히 테오도르가 되게 고독한 내면을 가지고 있잖아요. 상대적으로 이 고독한 내면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차가운 색감을 생각보다 잘 안 보여주는 편입니다. 제가 이제 이 영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촬영 감독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. 촬영 감독 인터뷰에 하는 말이 이 영화에서 블루를 없애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. 블루를 제한함으로써 내가 영화의 풍부함을 높이고 싶다. 뭐 혹은 어떤 블루가 빠진 이미지라는 통일감을 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.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레이드상으로도 블루 채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그냥 블루만 떨어뜨렸다기보다는 레드는 되게 부스트 시키고 블루만 떨어뜨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무채색이랑 파란색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앞서서 잠깐 보여드린 이런 공간, 이런 공간에서 조금 보여주고요. 영상 전체에서 봤을 때는 블루가 진짜 잘 안 보이는 편입니다. 어떤 고독함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요소를 이제 색의 차가움에서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클로즈업에서 조금 찾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. 어떤 구도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냐면, 영화 보시면서 떠올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영화는 클로즈업이 진짜 많습니다. 이제 사만다가 목소리만 나오고 테오도르 혼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모노 드라마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. 대화를 주고 받는데 이제 얼굴이 교차되거나 그러니까 오버숄더가 안 되잖아요. 그 와중에 이제 테오도르 감정을 보여주려면 어떤 클로즈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. 뭐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있겠죠. 이 테오도르의 쓸쓸함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들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, 부인한테 이혼 관련한 메일이 왔다 이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래 뭐 이런 장면이 있는데, 거기에서 보시면은 포커스가 계속 배경에 맞아요. 테오도르한테 안 맞고 되게 테오도르가 자기가 소외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테오도르가 되게 포커스가 안 맞아 있고, 상황이 진정된 다음에 자기한테 이제 포커스가 돌아오는 이런 변화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인물의 대화랑 이제 대화 속 감정을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영화가 되게 독특하게,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런데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는 유독 심도를 얕게 찍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군중이 없잖아요. 군중이 없는 상황에서 풀샷을 보여줄 때는 되게 그 심도를 깊게 찍는데,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. 그 뭐 이런 장면들을 포함해서,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의도적으로 심도를 되게 얕게 찍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하려고 막 둘이 이제 티격태격 하게 되는, 뭐 너 OS랑 사겨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애매해지는 장면인데,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차갑게 표현을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.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정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. 일반적으로 봤을 때 따뜻한 색감을 그냥 그대로 가져갔어요. 그리고 오히려 고독한 거는 얕은 심도로 얘를 자꾸 뭐라 그럴까요? 세상에서 이제 분리해낸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영화가 되게 개인적으로 미술도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미래 표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런 장면들이나 뭐 이런 장면들, 지금 여기 있는 요 폰은 굉장히 대단하죠. 요 안에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어떤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고, 이런 것들을 보시면, 근데 이 컴퓨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키보드랑 마우스가 없는 컴퓨터가 나와요. 그러니까 과하지 않고 있을 법한 미래거든요. 여기 귀에 꽂고 있는 요 이어폰, 이거 솔직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랑 엄청나게 비슷한 느낌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이 아까 들고 있던 그 핸드폰이라고 해야겠죠? 그 핸드폰 같은 컴퓨터, 이것도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Z 플립 같은 거 떠올랐었거든요. 되게 최근에 나온 Z 플립 같은 느낌이다.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생각들 해봤을 때는 의외로 먼 훗날의 미래 같은 느낌이 되게 약해요. 그리고 이 영화가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거의 자동차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자동차가 막 그 다니는 것들을 보여주는 씬이 없고요. 그리고
자동차가 안 보이면 보통 뭐 비행기나 날아다니는 자동차 막 미래라면 그런 거 보여줄 법한데, 오히려 이런 장면 보면 기차 타고 다니거든요. 막 되게 가까운 미래 같으면서도 기술 자체는 꽤 첨단적인 면이 되게 있음에도 그렇게 먼 미래같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, 저는 막 미래 영화 하면은 트론 같은 거 되게 많이 떠올렸거든요. 그러니까 트론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퓨처리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확 떠올릴 법한 그런 이미지였고, 혹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가상의 OS를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되게 유명한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영화는 미래를 표현하지만 되게 가까운 미래 같은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느낌이었어요. 이 영화가 조금 더,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명을 어떻게 대놓고 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그 현장에 있는,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조명을 다 치는 거죠. 실제로는 조명을 다 치는 거지만 어떤 실내에 있는 등이나 지금 이런 것처럼 실내에 있는 등이나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이제 빛이 들어오는 광선, 이런 것들을 되게 이미지에서 많이 담아내려고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광원 자체가 이미지에서 엄청 많이 보이는 느낌이에요. 보시면 역광이 되게 많거든요, 이 영화가. 의도한 것 같아요. 뭐 정확히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광원을 자꾸 이미지에서 보여주면서 뭔가 생각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. 근데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걸 썼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유추가 잘 안 되고요. 근데 이런 광원들을 가지고 썼다라는 점 자체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되게 유독 많이 보인다는 느낌. 뿐만이 아니라 의상도 되게 재밌어요. 의상도 이 영화에서 엄청 많이 변하거든요. 이게 의상이 변하는 장면들은 그 예고편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그 왓챠 보면서 캡처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많이 입는 옷이 빨간색이죠. 그리고 포스터를 봤을 때 이제 포스터에서 드러나는 레드와 약간 마젠타 쪽으로 조금 간 레드, 뭐 레드랑 핑크에 가까운 색감, 이런 거에 가까운 빨간 옷,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이고요. 되게 지속적으로 빨간 옷을 입긴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? 사만다, 아까 사만다가 알람을 울릴 때도 빨간색을 써요. 여기서 요 이미지처럼. 그러니까 사만다의 OS의 색, 그 다음에 이제 테오드르의 주된 의상이 이제 강한 레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뭐 하나의 어떤 의미 부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빨간 옷이 어떤 디폴트로 작동을 한다면, 아까 그 촬영 감독이 좀 블루를 배제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 것들 봤을 땐 이제 군데군데 들어가는 파란색 색감이 좀 세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. 근데 보시면 이제 테오도르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좀 더 블루의 옷을 입는 것 같아요. 뭐 좋은 상황에선 지금처럼 빨간색 옷을 많이 입는다고 보여지고요. 블루는 약간 뭔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많이 보여지는 느낌이에요. 지금 이것도 약간 약한 블루에 가까운 색이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 둘은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배우들이고, 여긴 나중에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잖아요. 요런 것들을 보면 약간 블루를 배척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. 일부러 조금 안 좋은 이미지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레드를 따뜻하거나 뭐 이런 호의적인 색으로 볼 수 있고, 블루를 차가운 색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색깔로 봤을 때 우리가 색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되게 일반적인 이미지거든요. 그런 이미지들을 돌이켜 봤을 때는 되게 효과적으로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의미 부여하지 않고 되게 직관적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나,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. 개인적으로 이 씬도 되게 재밌었는데, 이 씬이랑 요 씬 보시면 노란색 옷을 입어요, 독특하게. 근데 이제 뭔가 그 이 노란색이 어떤 특정 색상마다 그 보여주는 그 책이 있거든요. 그 책에서 그 색상별로 뭐 이름들 막 얘기해주고, 와 큰일 났다, 이런 거를 잘 기억을 못해요. 안녕하세요. 편집자 TTS입니다. 감독님께서 잊어버리신 저 책의 제목은 컬러의 말입니다. 스카고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.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그 책을 보시면 노란색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와요.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영미권에서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 옐로우를 어떤
불안한 색, 뭐 아기가 있는 색 이런 좀 부정적으로 되게 많이 썼거든요. 그러니까 동양에서 노란색 하면 황금색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썼는데 그 미국 영미권에서는 이제 옐로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. 그런 것들에서 따온 것 같아요. 지금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애매한 상황에서의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 대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육신이 없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다라는 얘기들 하면서 조금 힘들어하거나 그러는 장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노란색은 어떤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색깔이지 않나 싶어요. 아무튼 뭐 제가 생각했던 영화 내용은 약간 요런 정도입니다.